안녕하세요. 위넌트 쉐어의 이승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치와 법, 그중에서도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라는 단어 뜻부터 알아야겠죠. 민주주의는 민중, 영어로는 democracy인데 이는 이제 이 기원은 어디서 왔냐 하면 민중을 뜻한 데모스 그리고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를 합친 단어로서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민중,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뜻합니다.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중요한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으로써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기원은 어디서부터였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데모크라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인데 이제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형태 자체는 직접 민주 정치 형태로서 모든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또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더불어서 추첨제와 윤번제를 사용했는데 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우리가 번호 주면서 차례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추첨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차례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윤번제 추첨제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는 제한된 민주주의였는데 왜냐하면 여자,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의 자체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정치 형태, 직접 민주 형태를 실현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고 또 굉장히 고대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현했다는 것 자체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중후 정치를 영어로는 mob rule이라고 하는 그 이제 중후 정치라는 말로 비판받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뜻으로 이제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의 토론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 선동가들이 이 말을 막 요리조리 잘 해가지고 민심을 바꿔버려서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중후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근대 사회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 사회로 시민 혁명을 통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초기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크게 성장한 시민 계급이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또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여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 정치적이고 사회적 대변혁 운동이 이 시민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대 민주주의 사상적 배경은 천부적인 인권 사상, 이 하늘이 인간에게 이제 하늘이 지정해준 그러한 사상이라는 뜻으로 이제 불가침의 권리죠. 또 이제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등이 이런 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고 대표적인 시민혁명으로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 등이 있습니다. 이 근대 사회 민주주의의 의의로서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립됐다는 점이고 한계는 하지만 여성이나 노동자 등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노동자, 여성들의 의견은 당연히 무시되었고 이와 반해서 부유한 시민계급의 의사만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넘어와서 현대 민주주의를 보자면 보통 선거제가 시행되었는데 이제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서 대부분 국가에서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를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다는 점이 현대 민주주의의 큰 주축을 이루고 있고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보통인데 여기에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를 조금씩 넣어서 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으로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 집어넣고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자면 국민투표제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제도로 영어로는 레퍼런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민소환제와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고 국민발안제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국민 투표제, 직접 국민이 투표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 국민 소환제는 이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이제 파면시키는 것. 국민 발안제는 누구나 발안할 수 있다. 누구나 법률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이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가 직접 민주 정치 요소로 대입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근대 사회 민주주의에서 시민혁명 얘기했었을 때 여기 이 시민혁명의 이러한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이런 운동들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근대 사회의 시민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이 이 현대 민주주의의 이런 운동 차티스트 운동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다른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현대 이제 민주주의 중에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인민헌정 6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하였고 기부존 선거법 폐지를 같이 주장했었는데 이
이민 헌정 6가지 요구 사항으로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라.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해라. 하원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을 없애라. 하원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해라. 선거구를 동등하게 해라. 선거를 매년 시행하라는 이 6가지 요구 사항이 차티스트 운동의 이민 헌장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노동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 자격을 없애라고 했겠죠. 또 비밀 투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누가 누구 투표인지 다 아니까 당연히 너 왜 쟤 찍었어요? 하면서 막 협박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비밀 투표를 하자고 한 거였고 또 일정 재산만 있는 자가 당연히 대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격을 없앰으로써 이제 누구나 이 하원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또한 상공업자나 노동자 등은 생계 때문에 선거 출마 기회가 제한되었고 선거 구별 인구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동등하게 해라라고 요구를 하였고요. 차티스트 운동은 비록 성공은 당시에는 성공을 당연히 못했지만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 선거제 확률이 큰 이바지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대중민주주의로 이어져서 현대 민주주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또한 큰 영향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화의 미래엔 교과서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정치와 법, 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